자, 그러면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현재 시점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중간 이 1년 동안 이거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이 핵심인 거야.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이죠. 시점. 재무상태표는 시점, 현재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개념인 거죠. 보고 우리가 보는 요 숫자들을 이해할 때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금액이지? 어떻게 측정된 건지 그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기존이 회계 기간이라는 개념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수익은 버는 거, 비용은 쓰는 거잖아. 그럼 수익이 크고 비용이 20이었으면 성과는 80원을 벌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80원을 벌었다고 얘기할 때 100원과 20원이 있어야 얼마를 벌었는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보여주고 비용도 보여주면 얼마가 실제로 이익으로 남았는지를 한 번에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서인 거야. 계산서. 이거에서 이거 빼. 그래서 얼마 벌었어. 그걸 나타내주는 동태적인 보고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총액주의. 수익을 다 보여주고 비용을 다 보여줘야 더하고 빼서 얼마를 남겼는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항상 총액으로 기재한다. 순액은 X. 재무상태표랑 동일한 방식 총액주의. 두 번째, 우리가 수익과 비용 중에는 수익을 아마 여러분 생각해봐.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이 들어오겠어요? 나가겠어요? 들어오겠죠. 반대로 비용은요. 비용은 돈이 들어오는 계정이에요? 비용은 돈이 나가겠어? 그냥 상식. 비용은 돈이 나가겠지. 그러면 수익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비용은 돈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되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손익계산서를 할 때는 이런 식의 개념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23년도라고 해볼게요. 1년 동안 수익과 1년 동안 비용을 계산해서 1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하자. 1년 동안 번 돈을 뭐라고 부르니? 너 결과가 뭐야? 이번 연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당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당기에 벌어들인 진짜 이익. 그래서 걔를 당기순 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 이익을 만드는 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손익계산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당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요때 시점에 중간에 요때 시점에 보험료를 먼저 냈대. 보험료는 회계에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날 비용을 120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험료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받는 거잖아. 그런데 이 보험료는 요때 나가기는 했어. 120원이. 돈은 나갔는데 사실은 2024년도 요때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이 되는 보험료를 120원을 매월 쪼개서 내지 않고 23년도 요날 기점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120원이 현금으로 나간 건 맞죠? 23년도에. 그러면 23년도에 120원을 23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 그게 싫은 거야, 회계는. 왜 싫으냐면 돈이 나간 건 알겠는데 23년이라는 전체 기간 안에 요 기간 거는 23년도 보험료고 요 기간 거는 24년도의 보험료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당기순이익을 만들 때는 120원이라는 게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다 23년도 당기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지. 이번 연도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것만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야만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120원은 당기 게 아니잖아. 차기 것도 속해 있잖아. 그러면 그건 분리해야지.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항상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드냐면 현금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것을 기점으로 기간 동안 발생된 것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것을
기간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 이렇게 불러요. 발생기준이라는 말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된 거라면 그게 단기 수익이고 그게 단기 비용으로 보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료는 오늘 나갔는데 그 오늘 나간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념이거든. 근데 그 마지막 개념이 이번 연도와 차기분의 비용이 혼합되어 있으면 차기건 차기의 비용 처리하고 단기건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언제 할까? 그걸 결산 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일이야. 회계는. 그게 일이야. 그게 일. 일단 발생주의. 그리고 수익은 돈이 들어왔거나 그런 기점이 아니라 수익은 실현되면 수익으로 인식하자.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기준은 뒤에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착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실현주의에 입각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많이 팔면 매출, 팔기 위해 들어간 게 원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10개가 이렇게 있었어. 상품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중에 8개를 팔았대. 그 몇 개는 안 판 거야. 몇 개는 판매하지 않은 거죠. 미판매죠. 그러면 8개를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면 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할 때 10개를 돈 주고 사왔으니까 10개가 다 원가로 오는 게 맞아요. 2개는 안 팔렸으니까 8개의 원가만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오는 게 맞아요. 공부 안 했지만 8개 팔았으면 8개만 대응해야지. 2개는 안 팔렸으니까 남겨놔야지. 언제 비용이 될까? 팔았을 때 비용이 되겠지. 그게 뭐냐면 네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을 그 수익에 대응시켜. 8개만 팔았으면 8개만 원가가 와야지.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를 돈 주고 사왔는데 그게 만약에 1,000원이었대. 그러면 개당 100원짜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를요. 8개를 팔았는데요. 8개를 얼마에 팔았냐면 만약에 3,000원에 팔았다 해볼게요. 그럼 매출이 얼마인 거죠? 3,000원이죠. 그럼 3,000원은 얼마짜리가 3,000원에 팔려가지고 얘는 얼마의 이득을 벌어들였냐라고 할 때 1,000원이 다 3,00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와야 되냐 이 얘기인 거야. 1,000원은 몇 개예요? 10개죠. 개당 100원이란 뜻인 거죠. 그럼 2개는 안 팔았는데 2개까지 포함한 1,000원이 다 3,000원에 팔렸다고 오는 게 맞아? 아니잖아. 8개에 대응하는 원가만 와야지. 그러면 8개를 팔았는데 8개는 얼마 주고 산 거야 원래? 100원 주고 산 거잖아? 그러면 원가는 얼마가 와야 되냐? 800원이 와서 우리는 얼마가 이익이 났다고 계산하는 게 맞을까? 나는 결론적으로는 8개를 팔았으면 8개에 대응하는 것만 비용으로 와야 돼. 이걸 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는 이것만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이 회사는 3,000원에 팔 때 3,000원이 800원짜리니까 3,000원을 팔 때마다 2,200원을 벌고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것을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리고 구분 계산한다는 말은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이긴 한데 당기순이익을 만들기 전에 매출에서 번 돈, 영업으로 번 돈, 법인세가 까지기 전에 번 돈, 뭐 중단사업 손익 뭐 이런 식으로 손익을 구성하는 손익계정을 중간중간에 구분하자. 무슨 말인가? 요 양식이에요. 손익계산서를 외부에 보고하는 보고식이고요. 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번 연도, 전년도. 왜 그렇게 보여주냐?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보시면 매출액이 얼마가 붙으면 매출원가가 빠져. 그래서 매출에서 번 돈을 중간에 한번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1 빼기 2가 얘에서 얘를 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서 번 돈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 주고 다 비용 부담하는 거잖아. 그거를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만약에 여러분 300원이잖아. 그럼 판관비는 300원보다 많이 나가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그치? 판관비가 만약에 뭐 200원이다. 그럼 300원을 벌었다가 200원의 판관비라는 비용이 부담되면 진짜 내가 영업을 잘해서 번 건 100원 뿐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영업이. 근데 기업이요.
영업을 열심히 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돈을 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 예를 들어 60,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비용이 만약에 50, 뭐 이렇게. 그럼 기업은 법인세라는 비용을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그 법인세를 내기 직전에 이익이 얼마인지를 한 번 더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00원까지 벌었고 60원을 벌었지만 50원을 또 비용으로 부담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에 이익은 110원 정도. 여기서 마지막에 법인세가 얼마니? 20원이니? 예를 들어. 그러면 너 정말 1년 동안 단기에 진짜 벌어들인 이익은 다 고려해 보니까 90원 벌었구나.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익이라는 개념이 꽤 많이 나왔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까지 번 돈 한번 보여주고 여기까지 번 돈 보여주고 이렇게. 이거를 구분 계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결국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을 계산하면서 중간중간에 구분도 좀 해주고. 자, 손익계산서 다이소 거. 21년도 거는 맞지만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이거는 전년도 거고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근데 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그럼 예를 들어 요 금액만 가지고 잠깐 우리가 분석까지 할 건 아닌데 나름의 분석을 해보면 매출이 2조 6,048억이야. 근데 2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이 막 일어났어. 근데 매출이 일어났는데 매출만 일어나? 그것을 사왔으니까 그만큼 판 거잖아. 얼마 주고 사왔니? 그게 사실은 매출원가인 거예요. 근데 매출원가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 그러면 이만큼 팔았는데 이게 원래 대응하는 원가였어. 그러니까 1조 5천억에 돈 주고 사와서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2조 6천억 원에 돈 받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얘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었으니까 실제로 번 돈은 1조 한 1,000억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사고 팔고만 해가지고 얼마를 버는 거야? 1조 정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출 총이익이라고요. 단기 순이익은 아니고. 이거 벌었으니까 이게 다 번 거야? 그건 아니지. 봐라. 여기까지만 구한 거잖아. 여기 다이소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뭐가 있을까? 다 건물에 입주돼서 들어가 있잖아. 다 자기 건물 아니잖아요. 그럼 임차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료가 되게 많은 판관비를 구성하겠죠. 거기다가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종업원 급여 들어가겠죠. 나머지 비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고비는 많이 안 나가지. 광고 뭐 할 거 있어? 광고비로 돈을 뭐하러 부담해? 광고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차감했을 때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기업들이 1, 4분기 무슨 이익이라 불러요?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잖아. 왜 영업이익이라고 부를까? 영업이랑 관계없는 것들은 반영할 필요가 없고요. 얘네들은 언제 막 생기냐면 결산을 해야지만 나와 대부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기보고서,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는 영업이익까지만 구한다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핵심이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방식인 거지. 중간 단기순이익만 중요하냐? 아니, 영업이익도 중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죠.